반갑습니다. 앞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그 앞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자,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자, 이 개념을 앞에서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지금 배울 단어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로 배우는 건 아니고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적용해보고 적용해보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 가보면 롤러코스터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런 놀이기구들을 보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 먼저 이 롤러코스터를 보면 그 에버랜드 가면 T 익스프레스 있죠. 여러분 한 번씩 타봤어요? 네, 쌤도 한번 타봤는데 처음에 탈 때, 야,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 줄 서가지고 한번 타는데, 야, 처음에는 기대가 가득해요. 야, 드디어 타는구나. 타고 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회가 쫙 끌고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야, 재밌겠다 하면서 기대감에 쫙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야, 엄청난 높이에 올라왔어요. 네, 거기 도달하니까, 와, 이거 내가 이걸 왜 탔지, 이거. 지금 내릴 수도 없고, 막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순간, 조금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가지 철렁하면서 간과 함께 같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출발 지점에 롤러코스터가 서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높이, 처음 출발하는 높이를 기준면으로 생각하니까 0이었는데, 자, 처음에 이제 기계가 끌어올리면 이 기계가 롤러코스터를 잡아당기는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일을 해준 만큼 이 롤러코스터는 점점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클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중력이 롤러코스터를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해준 일만큼 롤러코스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자, 그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네, 근데 단 여기서 마찰을 무시했을 때, 자, 근데 실제로는 마찰이 존재하죠. 바퀴하고 레일 사이에 혹은 바퀴 돌아가는 곳에 이렇게 좀 뻑뻑해가지고 잘 매끄럽게 안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죠. 네,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사실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던 양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낮은 곳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높은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하기 문제를 보면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둘 다 가지는 경우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롤러코스터를 선생님이 이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처음에는 기준 면역이 있었어요. 근데 쫙 이렇게 끌어올리죠. 기계가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확 떨어지면서 아래로 쑥 떨어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자, 여기서 이 기준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0이죠. 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여기는 뭐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꼭대기에 왔을 때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꼭대기 올라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고, 자, 여기서 물론 이제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계속 움직이고는 있어요. 뭐 정지해 있는 순간은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를 감소하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네, 그러다가 많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제대로 증가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속력이 좀 줄어들어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아래로 떨어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네, 이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제일 낮은 위치에 있을 때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고, 마지막 도착할 때는 물론 운동 에너지가 많이 컸지만 뭐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출발하기 전에 여기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도 0, 위치 에너지도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높은 게 올라갔을 때는 운동 에너지도 0은 아니죠. 여기서 멈추지는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네, 여기는 0이고 올라가는 중에는, 자, 이렇게 가다가 제일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는 또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에서는 이렇게 제일 낮은 위치, 기준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만 있고 위치 에너지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럼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네, 이 롤러코스터에서는 처음에만 정지했고 여기서는 정지했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없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바이킹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이킹은 뭐 진자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바이킹을 그리기가 조금 뭐 까다로우니까 그냥 줄을 매달아 놓은 걸 봅시다.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놓으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진자라고 얘기를 해요. 진자. 이런 것을 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운동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위치 에너지는 제일 낮은 곳을 그 기준으로 잡으면 그곳이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어디냐면 제일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쪽에 왔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이에요. 0.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 여기는 제일 작지만 여기보다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높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텐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네,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큰 값이 되겠고,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큰 곳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네,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다가 점점 속력이 빨라져서 여기 있을 때가 속도가 제일 빠르고, 올라가면서 다시 속력이 느려져요.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자, 이때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면서 증가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서 여기 제일 끝에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제일 끝에 지점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아주 짧은 순간 속력이 0이 됩니다.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속력이 증가하죠.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다가 이 꼭대기 왔을 때 다시 또 속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속력이 0, 여기도 속력이 0이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네,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네, 여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바이킹이 최대 높이에 올라갔을 때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네, 거기서 속력이 0이고 이쪽에서도 속력이 0이에요. 끝에서. 자, 여기서 속력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양 끝에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그런 지점이 되겠고, 이 사이에 중간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둘 다 0이 아니고 다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때 내려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적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고, 이때 뭐 마찰이 없다면, 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두 개를 합친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일상생활 실제로는 이제 마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 진자의 운동도 제법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공기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는 높이가 줄어들면서 나중에 멈추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에너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단원은 사실 뭐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원이 끝났는데, 네,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여러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것을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힘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릴 때는 내가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려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 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 공식 잘 기억해둬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위인 줄을 쓴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인데, 자, 물체를 들어올릴 때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냐?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사실 이 물체가 가지고 이 물체의 중력만큼. 네,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물체라도 쉽게 들겠죠. 뭐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천하장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 물체의 중력만큼,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힘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자,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자, 그래서 중력만큼 내가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은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9.8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올 때 중력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의 양은 9.8 mh가 되겠죠. 9.8 mh. 9.8에다가 질량 m을 곱한 값이 그게 그 중력의 크기고, 그 힘에다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 내가 한 일의 양이 되겠어요. 그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9.8 mh다. 이 공식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거 중력에 대해 한 일이고, 중력에 대한 한 일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했죠. 그게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를 구한 공식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도 똑같이 9.8 mh가 되겠죠. 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높이에도 역시 비례하죠.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큰 거고, 높은 곳에 무거운 물체가 있을수록 더 위치 에너지가 큰 거죠. 네, 그리고 그 높이에도 비례한다. 네, 그런 내용이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운동 에너지였어요. 운동 에너지는, 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죠. 그 중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한 일의 양은 질량 m인 물체가 h 높이만큼 있었을 때 낙하했을 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역시 9.8 mh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9.8 mh고, 그 9.8 mh만큼, 위치 에너지만큼 중력이 일을 해서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질량과 비례하지만 속력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과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제를 풀어보면 질량이 2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 높이만큼 들어 올렸을 때, 자, 힘의 방향, 내가 들어 올렸으니까 힘의 방향은 어디? 네, 위쪽이 되겠죠. 위쪽. 네, 요렇게 요 방향. 네, 들어 올린 중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힘의 방향. 들어 올렸을 때 힘의 방향은 위쪽이고, 힘의 크기는 내가 2kg인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는 힘이 얼마큼 필요하다 했어요? 중력만큼. 중력을 구하려면 질량에다 9.8을 곱하면 중력의 크기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9.8 곱하기 질량 2kg 하면 19.6이 되겠죠. 그래서 19.6N이 힘이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동 거리는 5m만큼 들어 올렸다 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5m죠. 자, 그럼 일은 얼마냐? 일은 9.8 곱하기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힘이 19.6이고 이동 거리가 5니까 19.6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네, 그럼 98이 나오죠. 98. 자, 그래서 한 일의 양은 98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OX 문제인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에너지가 곧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죠. 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자유낙하라는 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중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력이 한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 양은 같아요. 크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중력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질량이 m인 물체를 h 높이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9.8 mh다. 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일의 양은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 양과 같게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위치 에너지는 위치 이렇게 적어보라는 건데, 자, 공중에 정지한 놀이기구, 높은 곳에 정지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면에서 굴러가는 볼링공,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면에 있으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는 0이죠. 근데 굴러가고 있으니까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있죠. 그래서 얘는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있어요. 자,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이거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있는 거죠. 네, 떨어지면서 속력도 빠르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는 로켓,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정지해 있지 않으니까 운동하고 있죠. 운동 에너지 있고 높은 곳에 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죠. 그렇게 모두 다 있는 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까지 같이 정리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 전체, 대단원의 전체에 대한 문제가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봅시다.